법정에서 판사가 제 손을 들어줬을 때 윤서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 민준이는 제 옆에 서서 서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결말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모든 게 시작된 건 6개월 전 제 아들이 그 여자를 처음 데려왔던 그날부터였으니까요.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가 밝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회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35년을 혼자 살아온 제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 저는 조금 떨렸죠. 남편을 잃고 15년 동안 대성그룹을 이끌어오면서 아들에게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거든요. 어서 와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뒤에서 들어오는 여성을 보았죠. 첫인상은 완벽했어요. 키가 훤칠하고 자세가 곧았으며 샤넬 트위드 재킷을 우아하게 입은 모습이 마치 패션 잡지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어요. 긴 생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화장은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세련됐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아라고 합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그래요, 반가워요.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손은 차갑고 매끈했어요. 마치 한 번도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처럼요. 어머님께서 정말 존경스러우시다고 민준 오빠가 늘 말씀하세요. 대성그룹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서아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고 그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과찬이에요. 앉아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저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고 가정부 이모님이 준비한 차와 다과를 내왔어요. 서아 씨는 무슨 일을 하나요? 저는 법대를 나와서 로펌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고요. 아, 변호사시구나. 어느 학교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미국 하버드에서 MBA도 받았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끼어들었죠. 어머니, 서아는 정말 똑똑해요.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붙었대요. 스펙만 보면 정말 완벽했어요.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 자격증, 게다가 MBA까지. 외모도 출중하고 매너도 좋았죠.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눈빛과 말투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봐야 한다는 걸 배웠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로펌을 쉬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아는 잠시 민준이를 쳐다보더니 수줍게 웃었어요. 사실은 민준 오빠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일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물론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소중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너무 연습한 대사 같다고 할까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고 저는 깜짝 놀라 차를 놓칠 뻔했어요. 결혼?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6개월 됐어요. 저는 확신해요. 서아가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민준이의 눈빛은 진지했고 서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도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의 행복을 원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천천히 생각해봐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니까.
어머니, 저 이제 35이에요. 더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알아. 그래도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서아는 제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 뭔가 차가운 게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착각이길 바랐죠. 그날 저녁 서아가 돌아간 후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어머니, 서아 어때요? 괜찮죠? 민준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응, 좋은 사람 같아. 근데 민준아. 왜요? 서아 씨 집안은 어떤지 알아봤어? 어머니, 설마 집안을 따지시는 건 아니죠?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아 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서아 아버지는 건설회사 대표세요. 서아는 외동딸이고요. 집안도 괜찮아요. 민준이는 제 걱정을 가볍게 넘겼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대성그룹 본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고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은 오전에 이사회가 있으시고 오후에는 신규 사업 보고 받으실 예정입니다. 비서 한 과장이 일정을 브리핑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갑자기 현장이 보고 싶어졌어요.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회장직을 물려받았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현장을 잊지 말자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변장하고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곤 했죠. 김 실장님, 경비복 좀 빌려주세요. 경호 실장 김기태 실장은 저를 25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에요. 회장님, 또 순찰 나가시려고요? 응, 오늘은 주차장이랑 로비 쪽을 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는 경비 유니폼을 입고 낡은 경비 모자를 눌렀었어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50대 후반 여성 경비원이 서 있었죠.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은 넓고 조용했고 고급 수입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차 상태를 확인하고 가끔 청소 상태도 체크했어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언니, 나 진짜 완벽하게 연기했어. 시어머니 완전히 속았어.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윤서아였어요. 그래. 근데 조심해야 돼. 강혜원 회장이 만만한 사람 아니잖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아. 근데 민준이 완전히 내 편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서아는 명품 백을 어깨에 메고 걸어오고 있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지켜봤어요. 아무튼 결혼만 하면 대성그룹 지분 일부는 내 거야. 민준이 조종하는 건 식은 죽 먹기고. 전화를 끄는 서아는 차 키를 꺼내며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했죠. 저기요. 서아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저는 경비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고개를 숙였죠. 네, 손님. 거기 차 좀 봐요. 제 차 앞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서아는 자신의 흰색 벤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에이, 진짜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 차 밑에 뭔가 있다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차 밑을 들여다봤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님. 아, 됐어요. 근데 여기 주차 진짜 엉망이네. 차들 간격도 좁고. 서아는 짜증스럽게 말하더니 갑자기 차 키를 제 발 앞 바닥에 던졌어요. 차 키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성 소리를 냈고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주차나 잘하세요.
경비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성그룹이에요. 수준이 이래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어요. 일주일 전 저희 집 거실에서 공손하게 인사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손님, 주차 관리는 별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도 경비원이면 회사 직원이잖아요. 직원이면 책임져야죠. 아니면 뭐하러 월급 받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차 키를 주우려 했어요. 아, 됐어요.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서아는 제가 키를 짚기도 전에 급하게 몸을 숙여 차 키를 집어들었고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진 것처럼. 나이 들어서 경비 일이나 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되는데. 서아는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제게 들으라는 듯이 충분히 큰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어요. 아니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죠. 저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될 뻔했어. 저 여자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뻔했어. 다음부턴 주차장 관리 제대로 하세요. 내가 회사에 민원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죠. 서아는 차에 올라타고 엔진을 걸었고 배기음을 요란하게 울리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 키가 떨어졌던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 손을 내려다봤죠. 더러운 손이라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장님. 뒤에서 김기태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다 봤어요? 네. CCTV에도 다 녹화됐습니다. 좋아요. 잘 보관해 두세요. 저는 경비 모자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 실장님, 윤서아에 대해 조사 좀 해주세요. 과거 학력, 경력, 인간관계, 가족 배경. 모든 걸 다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박선영 변호사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만나서 상담할 게 있다고. 지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비복을 벗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죠. 윤서아, 당신이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았어요. 내 아들을, 내 가족을,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제 모습이 사라졌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주차장에서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차 키를 바닥에 던지던 서아의 모습, 더러운 손이라고 말하던 그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 그리고 경비원을 한없이 낮춰보던 그 눈빛. 내가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믿어줄까?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8시가 넘어 있었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김이모가 방문을 노크했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오늘 민준이한테 말해야 해. 더 늦기 전에. 아침 식탁에는 민준이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어젯밤의 일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어.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민준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아 씨 말인데.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서아요? 어머니도 이제 마음에 드시죠? 제가 봐도 완벽한 여자예요. 그게 내가 어제 회사에서 서아 씨를 봤어. 어머니가요? 서아가 왜 회사에 갔어요? 나도 몰라.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제 경비복을 입고 있었다는 걸 말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죠. 서아 씨가 경비 직원한테 좀 심하게 대하더라. 예? 무슨 말씀이세요? 주차장에서 봤는데 경비원한테 반말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좀 그랬어. 민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실 거예요. 서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준아, 내가 직접 봤어. 차 키를 바닥에 던지고. 어머니. 민준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깜짝 놀라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걱정이 돼서.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시더니 이제는 아예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니, 민준아. 내가 왜 거짓말을? 서아는 어제 회사에 간 적 없어요.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강남에서 웨딩 촬영 장소 알아보느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어제가 며칠이었지? 아니야, 분명 어제였어. 민준아, 내가 날짜를 착각한 건가?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서아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제가 결혼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게. 민준아, 오해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데.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제발 서아를 인정해 주세요. 민준이는 식사도 마치지 않고 일어섰어요. 저 출근할게요. 오늘 오후에 서아 부모님이랑 식사 약속 있으니까 어머니도 참석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서아 앞에서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식탁에 홀로 남았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들 수가 없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아들이 날 안 믿는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박선영 변호사를 만났어요. 서초동에 있는 그녀의 법률사무소는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혜원아, 오랜만이야.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선영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지만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예요. 언니, 도와줘.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서아를 처음 만났을 때의 위화감, 주차장에서 목격한 그녀의 본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 민준이와의 다툼까지. 선영 언니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원아, 내 직감이 맞을 거야. 30년 넘게 기업 경영하면서 수많은 사람 봐왔잖아. 그 감은 틀리지 않아. 그런데 민준이가 안 믿어줘. 오히려 나를 의심해. 당연하지. 사랑에 빠진 남자는 눈이 멀거든. 특히 민준이처럼 순수하게 자란 애들은 더 그래. 선영 언니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그래야 민준이도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윤서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보자. 학력, 경력, 과거 연애 이력, 가족 배경. 특히 아버지 회사 재무 상태도 중요해. 그게 가능해? 나 전직 검사야. 인맥 좀 동원하면 돼. 그리고 선영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윤서아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봐. 예를 들면 그녀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과의 자리 같은 거. 무슨 뜻이야? 가족 식사 자리 같은 데서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한다거나 평범한 식당에 간다거나. 그녀가 불편해하고 본색을 드러낼 만한 상황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녁에 서안의 부모님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 좋아. 그 자리를 잘 활용해봐. 그리고 대화 내용 녹음해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저녁 6시 저는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민준이가 예약한 곳이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들 와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서아가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어요. 오늘 그녀는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화사하게 해서 마치 순수한 처녀 같았어요. 연기를 정말 잘하네.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늦어서 미안해요. 천만에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서아 옆에 앉은 부부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혁입니다. 서아 아버지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강혜원입니다. 아이고, 대성그룹 회장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저희 딸이 복이 많네요. 윤재혁은 과하게 공손했고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서아가 어릴 때부터 착하고 똑똑했어요. 민준 씨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고 룸은 조용하고 프라이빗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회장님,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곱게 키웠거든요. 윤재혁이 말했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비원한테 저렇게 대하는구나. 그래요? 서아 씨 정말 우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민준이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이는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식사 중간쯤 저는 슬쩍 말을 꺼냈어요. 참, 서아 씨. 우리 회사 주차장 이용한 적 있어요? 서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왜요? 아니, 지난주에 누가 봤다고 해서. 제 착각인가 봐요. 네, 저는 회사 근처도 안 갔어요. 서아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래요, 내가 잘못 본 거겠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재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회사가 현재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혹시 대성그룹과 협력할 기회가 있을까 해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부산 쪽의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좋은데 투자자가 좀 더 필요해서요. 그렇군요. 검토해보죠. 담당 부서에 연락 남길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윤재혁의 얼굴이 환해졌고 서아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고마워요. 서아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서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김기태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김 실장님, 윤재혁 회사 재무 상태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서아가 우리 회사 온 날짜 CCTV 기록 다시 확인해서 복사본 만들어 두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오늘 오후에 윤서아 씨가 백화점에서 직원한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제 부하가 우연히 봤는데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말해봐요.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보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직원한테 이런 걸 왜 추천하냐, 센스가 없다고 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크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거 확보할 수 있어요? 백화점 CCTV가 있을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부탁해요.
그리고 선영 변호사한테도 연락해서 진행 상황 공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했죠.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내 행복을 빼앗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건 정말 내 행복을 위한 거야. 진짜 사랑은 저런 게 아니야.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저는 한참을 그 별을 바라봤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음 날 아침 선영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원아, 윤서아 과거 조사 결과 나왔어. 뭔데? 일단 학력이랑 경력은 진짜야. 서울대 법대 나왔고 로펌에서도 일했어. 근데 과거 남자친구가 3명 있었는데 다 재벌이거나 의사야. 그리고 각각 더 좋은 조건 나타나면 바로 헤어졌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확실해? 확실해. 증언도 있어. 그리고 윤재혁 회사는 현재 부도 직전이야. 대출도 엄청 많고 프로젝트도 거의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대성그룹이 필요한 거구나. 맞아. 이 결혼은 구원의 밧줄이야, 그들한테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혜원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모아야 해. 민준이가 직접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알았어. 내가 계속 파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죠. 윤서아, 너의 가면을 벗겨줄게.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내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윤서아를 관찰했어요.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김기태 실장과 선영 언니의 도움으로 서아의 동선을 파악했고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체크했죠. 놀라운 건 민준이와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회장님, 오늘 윤서아 씨가 청담동 레스토랑에 간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네요. 김 실장이 보고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확보 가능한 곳이에요? 네, 그 레스토랑 사장님이 제 지인입니다. 협조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현장 요원도 1명 배치해 주세요. 자연스럽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회장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아야,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그래야 민준이도 깨달을 테니까. 그날 오후 저는 선영 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혜원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보여줄 게 있어.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고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았어요. 선영 언니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봐, 이거. 화면에는 레스토랑 내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윤서아가 친구 2명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저 여자 진짜 웃겨. 시어머니가 경비원한테 잘하라고 잔소리하는데 내가 무슨 봉사단체야? 서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결혼하면 대성그룹 지분 얼마나 되는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와, 부럽다. 나도 재벌 만나고 싶다. 언니는 쉽잖아. 얼굴도 예쁘고 스펙도 좋고. 남자들 조종하는 것도 잘하고. 서아는 와인잔을 들며 웃었어요. 조종? 그냥 적당히 착한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면 돼. 남자들은 단순해서 금방 속아. 민준 씨도 그래? 당연하지. 엄마 말 잘 듣는 마마보이인 줄 알았는데 나만 보면 완전 바보 돼.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내 편 들어줄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죠. 민준아, 내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저렇게 말하고 있어. 영상은 계속됐어요. 그건 그렇고 이 집 서비스 진짜 별로야. 물도 안 갖다 주네. 서아가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어요.
젊은 남자 웨이터가 다가왔죠.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 좀 갖다 줘요. 그리고 이 음식 왜 이렇게 늦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빨리 갖다 달라니까요. 돈 내고 먹는 건데 이게 뭐예요?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일 좀 제대로 해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뭐예요? 네,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에휴. 서아는 손을 휘저으며 웨이터를 쫓아냈고 친구들은 피식 웃었어요. 영상이 끝났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혜원아, 이게 전부가 아니야. 선영 언니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어제 백화점에서 찍힌 거야. 화면에는 명품 매장 내부가 보였어요. 서아가 가방을 보고 있었고 젊은 여자 직원이 옆에서 설명하고 있었죠. 이 가방은 올해 신상품이고요. 프랑스에서.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어떠세요? 그것도 별로네요. 다른 거 없어요? 고객님 취향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당신이 직원이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하러 이래요? 센스가 없네. 직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만 하지 말고 일 좀 제대로 배워요. 명품 매장 직원이 이 수준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고인 것 같았어요. 됐어요. 다른 데 가야겠어요. 여기는 수준이 안 되네. 서아는 그렇게 말하고 매장을 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혜원아, 괜찮아? 언니. 이걸 민준이가 봐야 해. 그럴 거야. 근데 타이밍이 중요해. 지금 보여주면 또 어머니가 조작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선영 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서아가 민준이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어떻게? 서아가 불편해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선영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 아니면 평범한 장소에서의 만남. 서아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있어요. 전 직원이 참석하는데 민준이도 당연히 가고. 완벽해. 서아도 초대해. 예비 며느리니까 당연히 와야 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아가 본색을 드러낼까요? 드러낼 거야. 그런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거든. 특히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일주일 후 대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임직원 500명이 모였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회장님, 서아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 회장 입구로 민준이와 서아가 함께 들어왔어요. 서아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준이 팔짱을 낀 채 우아하게 걸어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잘 왔어요. 민준아, 서아 씨한테 회사 사람들 소개 좀 해줘요. 네, 어머니. 민준이는 서아를 데리고 여기저기 인사를 다녔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서아는 완벽한 미소로 임원들에게 인사했고 공손하게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 씨 약혼녀 윤서아입니다. 아,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뀐 건 뷔페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평직원들이 모인 테이블로 민준이와 서아를 안내했어요. 민준아, 서아 씨. 여기 앉아요. 현장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해요. 네, 어머니. 민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앉았지만 서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테이블에는 공장 생산직 직원들과 물류센터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전무님, 여기 앉으시게요? 네, 오늘은 직급 없어요. 다 같이 즐겨요. 민준이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서아도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김철수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직원이 인사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은 거칠었죠. 네. 안녕하세요. 서아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불편해 보였어요. 와, 전무님 약혼녀시라면서요? 진짜 예쁘시네요. 감사해요. 서아는 짧게 대답하고 민준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오빠, 저기 임원 테이블로 갈까요? 아버님 친구분들도 계시던데. 아니야, 여기서 먹어요. 현장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잖아. 그래요. 서아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직원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전무님, 회사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요. 복지도 많이 좋아지고. 다행이에요. 더 개선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무님. 그때 한 젊은 여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어요. 물이 테이블 위로 흘렀고 서아의 드레스 자락에 몇 방울 튀었죠. 아, 죄송합니다. 여직원은 황급히 냅킨을 집어들었어요. 서아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실수로 끝나요? 이거 명품 드레스인데 이거 값 어떻게 할 건데요? 서아야.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왔어요? 회사 창피하게. 죄송합니다. 여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아 씨. 제가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어요. 네, 어머님. 실수는 누구나 해요. 괜찮아요. 저는 여직원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아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저는 서아를 데리고 연 회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저희 둘만 남았죠. 어머님, 제가 좀 과했나요? 근데 정말 화가 나서. 서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준이를 정말 사랑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해요, 안 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럼 우리 회사 직원들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들도 민준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드레스가 비싸서. 드레스는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그런데 서아 씨.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로서 부탁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들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서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서아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했어? 나는 당연한 말을 한 건데. 서아도 놀라서 그랬을 거예요. 실수로 물이 튄 건데 너무 크게 만드신 것 같아요. 민준아, 내가 봤잖아. 서아가 그 직원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그건 순간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당황하면 저렇게 말해도 돼? 저게 사람의 본성이야. 어머니.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발 서아를 좀 인정해 주세요. 왜 자꾸 트집 잡으세요? 트집이 아니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저도 어른이에요.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민준이는 그렇게 소리치고 차에서 내렸어요.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방문을 쾅 닫았죠. 저는 차 안에 홀로 남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아, 내가 왜 이러는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영 언니였어요. 혜원아, 윤재혁 회사 조사 결과 나왔어. 심각해. 얼마나? 부채가 200억이 넘어. 그리고 다음 달에 어음이 부도날 위기야. 대성그룹이 투자 안 하면 완전히 망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응. 이 결혼은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야. 그래서 더 위험해. 포기 안 할 거야. 알았어요. 언니 계속 부탁해요. 응, 조심해. 궁지에 몰린 쥐가 더 무섭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곧 폭풍이 올 거야.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어.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이후로 민준이는 저를 피했어요. 아침 식사도 따로 하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죠. 서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집에 오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을 잃어가고 있어. 그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민준이는 평생 후회할 테니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선영 언니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혜원아,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엄청난 거 찾았어.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고 저는 회사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달려갔어요. 뭔데요, 언니? 앉아, 천천히 보여줄게. 선영 언니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윤서아의 과거 남자친구 3명이야. 첫 번째는 의사 집안 아들, 두 번째는 중견기업 2세, 세 번째는 강남 건물주 아들. 다 부자네요. 응.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 선영 언니가 사진들을 꺼냈어요. 다 서아가 먼저 버렸어.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자마자. 사진 속에는 윤서아와 여러 남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첫 번째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일주일 전이야. 벌써 두 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이중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이야. 선영 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세 번째 남자친구는 서아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대. 갑자기 연락 끊고 사라졌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민준이랑 사귀고 있었던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확실해요? 확실해. 증언자도 있어. 세 번째 남자친구 친구가 전부 증언해줬어.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 내가 약속 잡아놨어.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윤재혁 회사 재무 상태는 더 심각해.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부도야. 대성그룹한테 투자 요청했죠? 응. 근데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미루고 있어. 내가 말해뒀거든. 잘했어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요. 선영 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혜원아, 이제 민준이한테 보여줘야 해. 이 모든 증거를. 아직이에요. 민준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서아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요. 그래야 민준이도 완전히 인정할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서아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대성그룹 강혜원 회장님이시죠? 네, 앉으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의 이름은 정우진 건물주 집안의 외아들이었어요. 우진 씨, 서아 씨랑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서아를 사랑했어요.
2년을 만났고 결혼도 생각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 SNS도 다 차단됐죠. 이유를 아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서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저보다 더 부자인.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바보였죠. 서아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집안을 사랑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힘드셨겠어요. 6개월 동안 우울증 치료받았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회장님, 제 동생처럼 당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해요. 서아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증언해 줄 수 있어요? 필요하면? 네, 할게요. 다른 피해자 나오지 않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아야,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니?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민준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거실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안 주무세요? 민준아,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서아 씨에 대해 조사를 좀 했어. 어머니.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러세요? 제 약혼녀를 조사하다니. 앉아, 민준아. 끝까지 들어봐. 듣기 싫어요. 어머니는 왜 저를 못 믿으세요? 너를 못 믿는 게 아니야. 서아를 못 믿는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민준아. 저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그리고 판단은 내가 해.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는 윤재혁 회사의 재무제표였죠. 이건 서아 아버지 회사야. 부채가 200억이 넘어. 다음 달이면 부도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서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투자 요청했거든. 결혼 이야기 나온 직후에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건 서아의 과거 남자친구들이야. 3명 다 부자였고 서아가 더 좋은 조건 나타나면 바로 버렸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증인도 있어. 내일 만나볼래? 민준이는 파일을 덮었어요. 어머니, 과거는 과거예요. 서아는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민준아. 그리고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해도 저는 서아를 사랑해요.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럼 서아한테 물어봐. 이게 사실이냐고. 그리고 대답을 들어봐. 알았어요. 민준이는 파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공은 민준이에게 넘어갔어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에게 달려 있었죠. 다음 날 오전 김기태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재혁 대표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합니다. 지금? 네, 30분 전부터 로비에 계십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윤재혁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정장도 예전만큼 단정하지 않았죠. 회장님,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손을 비볐어요. 회장님, 투자 건은 어떻게 됐는지 검토 중입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윤 대표님,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서아 씨와 민준이 결혼
정말 사랑 때문인가요? 윤재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사업가예요. 상황이 보여요. 결혼 이야기 나오자마자 투자 요청하시고 서아 씨가 민준이한테 접근한 시기도 회사 자금난이 시작된 시기와 일치하더라고요. 회장님, 제 아들이 구원의 밧줄인 거죠? 윤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서아한테도 부자를 만나라고 강요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지금 서아는 정말 민준 씨를 좋아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집착인가요? 윤 대표님, 제가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아들이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혼했으면 해서예요. 그리고 서아 씨는 사랑이 아니에요. 윤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서아 씨한테 전하세요. 진심이 아니면 그만두라고. 회장님, 저는 제 아들을 지킬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윤재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 보여.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지금부터야. 그날 저녁 민준이와 서아가 집에 왔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고 거실에 앉았죠. 어머니, 서아한테 다 물어봤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과거 남자친구들 이야기. 사실이래요. 저는 서아를 쳐다봤어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과거에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 투자 없이도 민준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민준아, 이게 현실이야. 서아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서아가 울부짖었어요. 저 정말 민준 오빠 사랑해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럼 이거 보고도 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혼전 재산 분리 계약서야. 결혼해도 대성그룹 지분은 민준이 단독 소유, 서아 씨는 상속권 없음. 이걸 서명하면 결혼 허락할게. 서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한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이라면 돈은 상관없잖아. 그렇죠, 서아 씨?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서아야, 서명해.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사랑하잖아. 돈은 중요하지 않아. 오빠, 서명해줘.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자. 서아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못해요. 미안해요, 오빠. 저 못해요.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아야. 무슨 말이야? 미안해요. 저 정말 오빠 좋아하는데. 근데 돈이 필요한 거구나. 민준이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네.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오빠를 사랑하는 것도 진짜예요. 그런데 돈도 필요하다? 그게 무슨 사랑이야? 민준이는 일어났어요. 서아야, 이제 그만하자. 오빠, 제발. 나도 지쳤어. 진심인지 거짓인지 헷갈려서.
민준이는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저와 서아만 남았죠. 회장님. 서아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만족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가난한 집안 태어난 게 죄예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을 이용하는 건 죄예요. 이용? 서아가 비웃었어요. 사랑하면서 동시에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게 이용이에요? 그럼 회장님은 뭐예요? 돈 있어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돈이 없어도 사랑했을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옆을 지켰고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했어요. 서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서아 씨, 내가 반대하는 건 당신 집안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진심이 아니어서예요. 지금이라도 솔직해지면 어때요? 그게 당신한테도 민준이한테도 좋을 거예요. 서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났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끝난 건가?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서아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여러 번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죠. 민준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혼자 있고 싶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내가 잘한 걸까? 아들을 이렇게 아프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일찍 출근했어요.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이 서둘러 집을 나갔죠. 회장님, 전무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요. 이모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봐요. 아니에요, 회장님. 전무님을 위한 일이시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날씨는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영 언니였어요. 혜원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윤재혁 회사가 오늘 아침에 부도 났어. 그리고요? 윤서아가 민준이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대. 만나자고.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민준이가 만났어요?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민준 씨 비서한테 들었어.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는 것 같아. 알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민준이를 막아야 했어요. 지금 서아를 만나면 또 흔들릴게 뻔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민준이 사무실로 갔지만 그는 이미 외출한 상태였어요. 전무님, 1시간 전에 나가셨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김기태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김 실장님, 민준이 위치 확인 가능해요? 핸드폰 위치 추적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분 후 실장이 대답했어요. 한강 근처 카페에 계십니다. 서초동 쪽입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갈게요. 회장님, 제가 함께. 아니요. 혼자 갈게요. 저는 차를 몰고 그 카페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죠. 민준아, 제발. 흔들리지 마. 카페에 도착했을 때 창 너머로 민준이와 서아가 보였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서아는 울고 있었고 민준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안 돼. 민준아, 안 돼. 저는 차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놀라 일어났어요.
어떻게? 민준아, 집에 가자. 어머니, 저 지금 얘기 중이에요. 서아 씨도 이제 그만 보내줘요. 이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회장님. 서아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죠.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아 씨.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당신 아버지 회사 오늘 부도 났죠? 서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그래서 민준이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서아가 소리쳤어요.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은 왜 잡고 있어요? 서아 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내 아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이 아니에요. 서아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 정말 오빠 사랑해요. 왜 아무도 안 믿어줘요?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해요. 뭐라고요?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물러날 수 있어야 해요.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못하겠죠. 왜냐하면 당신한테 민준이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니까.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왜 서아를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민준아. 서아도 힘들어요. 아버지 회사 망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해. 서아네 가족까지. 민준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공동의존이야.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아 씨. 저는 서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민준이를 사랑해요? 네. 그럼 놓아줘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서아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어깨가 떨렸죠. 알겠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놓아줄게요. 서아야.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가지 마. 우리, 오빠. 서아가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회장님 말이 맞아요. 저는 오빠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이용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건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회사 살리려고, 우리 가족 살리려고 오빠한테 접근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오빠랑 시간 보내면서 진짜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거든요. 진심으로 날 대해줬으니까. 그럼. 근데 저는 끝까지 솔직하지 못했어요. 돈도 포기 못하고 조건도 포기 못하고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서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오빠 미안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녀는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서아야, 기다려. 민준이가 따라 일어났지만 서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민준이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준아. 어머니.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나요? 아니야, 민준아. 넌 사랑했을 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아파요? 민준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민준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널 아프게 해서.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 그날 밤 민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도 먹지 않고 불도 켜지 않았죠. 저는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선영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원아, 윤서아 찾았어. 어디 있어요? 인천공항. 일본행 비행기 타려고. 도망가는 거네요. 응. 아버지도 같이 있어.
빚쟁이들 피해서 해외로 나가려는 것 같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보내줘요. 그래도 돼? 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알았어. 근데 혜원아. 왜요? 넌 잘한 거야. 민준이를 지킨 거야. 고마워요, 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고 달이 구름 사이로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긴 싸움이었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출퇴근만 반복했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얼굴은 수척해졌죠. 회장님, 전무님 많이 걱정되시죠? 이모님이 말했어요. 응. 시간이 필요할 거야. 시간이 약이에요. 전무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얘기 좀 해요. 그래, 앉아. 민준이는 소파에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려서. 괜찮아, 민준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맞았어요. 서아는 절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서아랑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항상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명품 선물 좋아하고 제 친구들 직업 물어보고 그게 다 신호였는데 전 못 봤어요. 민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대로 볼게요. 사람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이번 일로 사랑을 포기하진 마. 진짜 사랑은 분명 있어. 그럴까요? 그럼. 엄마가 보장해 줄게. 민준이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저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나고 저희는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민준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밝은 표정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일에 집중하고 가끔 웃기도 했죠. 회장님, 오늘 이사회에서 전무님 발표 정말 좋았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칭찬했고 저도 뿌듯했어요. 그래, 민준이는 강한 아이야. 이 정도 상처는 이겨낼 수 있어. 어느 날 오후 김기태 실장이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윤서아 관련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나? 뭔데요? 빨리 말해봐요. 윤서아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회장님과 전무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고 저는 화면을 봤어요. 윤서아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제목 재벌가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긴 글이 올라와 있었고 이미 조회수가 수만을 넘기고 있었죠. 저는 대성그룹 전무 강민준 씨와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성그룹 강혜원 회장은 제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모욕하고 협박했습니다. 경비원 옷을 입고 저를 테스트했고 저의 과거를 조사해서 민준 씨 앞에서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버지 회사의 투자를 막아 부도를 냈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는 가난한 사람의 사랑조차 인정하지 않더군요. 이게 대한민국 재벌의 민낯입니다. 밑에는 저와 민준이의 사진, 그리고 대성그룹 건물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댓글 보십시오. 댓글에는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놨어요. 언론에도 나갔습니까?
네, 몇몇 온라인 매체에서 기사화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대성그룹 앞에서 시위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서아, 마지막까지 이러는 거야. 민준이는 알아요? 아직 모르실 겁니다.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회의 끝나면 제 방으로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저는 홀로 회장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영 언니였어요. 혜원아, SNS 봤어? 봤어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반박하면 더 커질 것 같고. 일단 법적 대응 준비해야 해. 명예훼손이야, 이건. 근데 언니, 일부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경비복 입고 테스트한 것도, 과거 조사한 것도. 그래도 악의적으로 왜곡됐어. 충분히 대응 가능해.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알았어. 힘내. 30분 후 민준이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부르셨다고. 말을 하다 말고 제 표정을 보더니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아, 앉아. 저는 태블릿을 건넸어요. 민준이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서아가 올린 거야. 왜? 이런 걸. 민준이는 스크롤을 내리며 댓글들을 읽었어요. 점점 표정이 굳어졌죠. 미안해,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서아가. 이상한 거예요. 민준아. 어머니는 날 지키려고 하신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왜?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제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힐게요. 민준아,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괜찮아요. 제가 서아랑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바로 SNS에 올릴게요. 민준아, 잠깐만.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1시간 후 민준이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성그룹 전무 강민준입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글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서아 씨와 저는 사귀었고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과도했을 수도 있지만 모두 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윤서아 씨, 당신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론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반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를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서아를 믿었죠. 다음 날 사태는 더 악화됐어요. 윤서아가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뉴스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서아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저는 강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강혜원 회장은 제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거부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강 회장이 정말 투자를 막았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 회사에 투자를 약속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그 후 저희 회사는 부도가 났고.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민준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아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민준이와 나눈 대화 중 일부가 확대되어 화면에 나왔죠. 서아야, 아버지 회사 투자 건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왜? 약속했잖아.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맥락이 다른데. 민준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대화는 회사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서 보류된 거였어요. 어머니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알아, 민준아. 근데 사람들은 저 문자만 볼 거야. 실제로 뉴스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TV를 껐어요. 어머니, 제가 해명할게요. 아니야, 민준아. 왜요? 진실을 말해야죠. 지금은 뭘 말해도 안 믿을 거야. 오히려 더 공격받을 뿐이야.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선영 언니 나예요. 혜원아 봤어. 기자회견. 언니, 우리도 기자회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언니. 서아 과거 남자친구들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가능해. 내가 연락해 볼게. 부탁해요. 3일 후 저희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대성그룹 회장 강혜원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최근 SNS와 언론을 통해 저희 가족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먼저 윤서아 씨 아버지 회사 투자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검토는 했고 실사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왜 검토를 시작한 겁니까? 기자가 질문했어요. 사돈 관계가 될 수 있어서 배려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합리성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윤서아 씨를 조사한 것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이었습니다. 과거 연애 이력, 가족 배경.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공개된 정보만 확인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윤서아 씨의 과거를 증언해 줄 분들을 모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아의 전 남자친구들이었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죠. 이분들은 윤서아 씨와 과거 교제했던 분들입니다. 직접 증언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남자 의사 집안 아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윤서아 씨와 1년간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만 관심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받죠. 두 번째 남자도 증언했어요. 저 역시 비슷합니다. 서아 씨는 항상 비싼 선물을 요구했고 제 친구들 직업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자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세 번째 남자 정우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서아 씨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강민준 씨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그저 디딤돌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가난을 차별한 게 아니라 진심이 아닌 사랑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민준이가 물을 건넸어요. 민준아, 이제 끝날까? 끝날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날 저녁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저희를 비난했어요.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일주일 후 윤서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연락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야.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상황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회사도 정상화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아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열흘 후 서아가 다시 움직였거든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김기태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윤서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금액이 10억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소장에는 빼곡하게 내용이 적혀 있었죠. 원고 윤서아, 피고 강혜원 강민준, 청구 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개 사과하라.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회장님 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윤서아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재벌과 싸우는 평범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김 실장이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서아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서아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재벌과 싸우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짓밟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요. 영상은 이미 조회수 50만을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영상이 끝나고 댓글들이 보였어요. 응원합니다. 재벌에게 굴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서아님 힘내세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작정이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정에서 만나야죠. 정정당당하게. 저는 선영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소송당했어요. 알아. 방금 소장 받았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반소하자. 우리도 명예훼손으로. 그게 좋을까요? 싸움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혜원아, 지금 물러서면 계속 당할 거야. 확실하게 끝내야 해. 선영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았어요. 언니 믿을게요. 그리고 혜원아, 이번 기회에 윤서아의 모든 것을 다 밝혀내자. 과거 사기 이력, 다른 남자들한테서 받은 돈 전부. 그런 게 있어요? 있어. 내가 조사 중이야. 곧 증거 나올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요. 끝까지 가봅시다. 2주 후 첫 재판이 열렸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섰을 때 서아는 이미 와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죠. 저희는 눈이 마주쳤어요. 서아는 차갑게 웃었어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구나. 좋아, 나도 준비됐어.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세요. 서아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피고 강혜원과 강민주는 원고 윤서아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첫째, 기자회견에서 원고를 돈만 밝히는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과거 연애 이력을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셋째, 원고의 아버지 회사 부도를 방조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기자회견 영상과 기사들입니다. 서아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측 변호인 반박하세요. 선영 언니가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피고들의 발언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이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네, 전 남자친구들의 증언서와 녹취록, 그리고 원고가 과거 다른 남성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영 언니가 두꺼운 파일을 제출했어요. 서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뭡니까?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원고 윤서아 씨,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원고 측 대답하세요. 판사님, 그건 개인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라기엔 금액이 크네요. 한 번에 3천만 원씩 여러 번. 법정이 술렁였어요. 이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판사님. 선영 언니가 덧붙였어요. 원고는 결혼을 미끼로 여러 남성들에게서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관계를 끊었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재판은 저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서아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회장님. 뭐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전 그냥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살고 싶으면 정직하게 사세요. 남을 이용하지 말고. 이용? 서아가 비웃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짓밟고.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회장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대성그룹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짓밟았어요? 근데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아의 말에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서아 씨. 네. 나는 사람을 짓밟은 적 없어요. 경쟁은 했지만 비열하게 하진 않았죠. 그게 무슨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경쟁은 정당한 거고 이용은 비열한 거예요. 서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서아 씨, 당신은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소송 취하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세요. 그럼 나도 반소 취하할게요. 이렇게 싸워봤자 둘 다 상처만 입어요. 이제 그만해요. 서아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돌아섰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일주일 후 서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 언니를 통해서였죠. 혜원아, 윤서아가 소송 취하하겠대. 정말요? 응. 조건이 있긴 한데. 무슨 조건? 공개 사과는 안 해도 되지만 서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 그리고 민준 씨도 연락하지 않기. 좋아요.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뭐요? 서아가 일본으로 떠난대.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 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한 달 후 모든 소송이 취하됐어요. 서아는 약속대로 일본으로 떠났고 더 이상 연락은 없었죠. 민준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말했어요. 정말? 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 네. 사람 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민준이는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다음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날게요. 약속해요. 그래, 민준아.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고 저희는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많은 것들이 변했죠. 대성그룹은 더욱 성장했고 민준이는 이제 부회장이 되어 저를 도와 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다영이 왔구나. 어서 와요.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32살 초등학교 교사. 민준이가 1년 전에 만나 사랑에 빠진 여자였죠.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케이크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다영이 손맛은 정말 좋더라. 다영이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 특별한 재산도 없고 화려한 스펙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게 있었어요. 민준 오빠, 오늘 힘들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응, 오늘 회의가 좀 길었어. 괜찮아.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고마워, 다영아. 민준이를 바라보는 다영이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빛. 그게 서아와의 가장 큰 차이였죠. 처음 다영이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1년 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누구? 여자친구예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일주일 후 다영이를 처음 만났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였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다영이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명품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죠. 반가워요.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오빠가 어머님 정말 좋으시다고 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영 씨는 무슨 일 해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3학년 담임이고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면 힘든 줄 몰라요. 다영이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공무원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형제는? 오빠 한 명 있어요. 회사 다니고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 다영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어머님. 민준이를 왜 좋아해요? 다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오빠는 따뜻해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오빠는 솔직해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죠. 그게 좋아요. 재벌 2세라서 좋은 건 아니고.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다영이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랑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오빠는 그냥 오빠일 뿐이라는 걸. 재벌 2세 이전의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걸요. 다영이의 눈빛은 맑았어요. 저는 오빠의 돈이나 지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빠라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민준이한테 맞는 사람이야. 그 후로 다영이를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 매번 확인했죠.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백화점에서 판매원을 대하는 태도. 친절하게 말하고 물건을 살 때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했죠. 회사 직원들을 만났을 때 직급에 상관없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6개월 후 민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네. 이번엔 확신해요. 다영이가 제 인생의 반려자라는 걸.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다영이가 정말 좋아. 진심으로 축복해. 정말요? 응. 다영이는 널 진짜로 사랑하는 게 보여.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인데.
3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어요. 호텔 대연 회장이 아니라 작은 웨딩홀에서였죠. 민준이와 다영이가 원했어요. 어머니, 우리 조촐하게 할게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 내 뜻대로 해. 결혼식 날 저는 하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와 다영이가 입장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죠. 다영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주례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신랑 강민준 씨, 신부 이다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이다영 씨, 신랑 강민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럼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민준이가 다영이 손에 반지를 끼워줬고 다영이도 민준이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제 키스로 사랑을 확인해 주세요. 두 사람이 키스했고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민준아, 정말 잘 만났어. 이번엔 진짜 행복할 거야.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다영이를 따로 불렀어요. 다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갔어요. 다영아, 고마워. 어머님, 왜 갑자기?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고마워. 저는 다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알아. 재벌 며느리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눈치 보고 조심해야 할 게 많고.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하지만 다영아, 너는 너 자신을 잃지 마. 변하지 마. 지금처럼만 살아줘. 네, 어머님. 그리고 민준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 그렇게 할게요. 다영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 잘할게요. 오빠 행복하게 해줄게요. 알아, 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 다영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인 저를 잘 챙겨줬고 민준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죠. 무엇보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했어요. 어머님,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주말 저녁 다영이가 이야기했어요. 뭔데? 한 아이가 제게 편지를 줬는데 선생님은 공주님처럼 예쁘고 착해요래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다영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민준이도 웃었죠. 우리 마누라 인기 많네. 오빠가 더 인기 많잖아요. 회사 여직원들이 오빠 얘기 엄청 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최고야. 두 사람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어느 날 저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경비 모자를 발견했어요. 2년 전 서아를 처음 만났던 그날 썼던 모자. 저는 모자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야.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민준이가 들어왔고 제 손에 든 모자를 봤어요. 어머니, 그거. 응, 그때 그 모자야. 그때 생각나네요. 민준이는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그때는 미안했어요. 어머니 말씀 안 들어서. 아니야, 민준아. 넌 사랑했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맞았어요. 서아는 절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었죠. 다영이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민준이는 미소 지었어요. 다영이는 제가 재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를 사랑해줘요.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야.
저는 모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어머니, 그거 버리지 않으세요? 아니, 보관할 거야. 왜요? 기억하려고. 현장을 잊지 말자고. 그리고 사람을 잘 봐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였어요. 저, 민준이, 다영이, 그리고 다영이 부모님까지. 어머님, 오늘 제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다영이가 주방에서 요리를 날랐어요. 와, 이게 뭐야? 갈비찜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오빠가 그래서요. 고마워, 다영아.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죠.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 있는 가족. 이걸 지키려고 그렇게 싸웠던 거야. 식사가 끝나고 다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다영이는 민준이를 쳐다보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아기 생겼어요. 뭐라고? 임신했어요, 어머님. 8주 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정말? 다영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다영이를 껴안았어요. 다영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어머님. 민준이도 웃고 있었고 다영이 부모님도 축하해줬어요. 어머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할머니라니. 저는 기쁨에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아빠 되는 거야. 네, 어머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민준이는 다영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잘 보살필게요.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도 밝았어요. 핸드폰에 오래된 사진이 하나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그리고 곧 손주도 생겨. 할아버지 되는 거야.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이 없어서 늘 미안했어. 민준이한테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해서.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민준이를 지키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제 민준이는 괜찮을 거야. 좋은 아내가 있고 곧 아이도 생기고. 당신 걱정 말아요. 우리 가족 다 잘 지내고 있어.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제 정말 끝이야. 긴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왔어. 6개월 후 다영이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성별 알았어요. 그래? 뭔데? 아들이래요. 아들. 저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민준이 닮았으면 좋겠다. 저도요. 오빠 닮으면 잘생길 거예요. 다영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이름은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할머니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준서. 강준서는 어때? 준서. 좋아요. 의미가 뭐예요? 준할준, 기쁠 서. 기쁨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야. 완벽해요, 어머님. 민준이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서. 우리 아들 이름 정말 좋네요. 3개월 후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새벽 3시 긴급 전화를 받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복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애 낳았어? 네. 방금 나왔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다영이는? 괜찮아요.
지금 쉬고 있어요. 저는 신생아실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죠. 강준서라고 쓰인 이름표를 단 아기. 세상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작고 빨갛게 생긴 아기는 눈을 꼭 감고 자고 있었어요. 할머니 왔어, 준서야.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항상. 옆에 민준이도 왔어요. 어머니, 저 아빠 됐어요. 그래, 민준아. 이제 내가 지킬 가족이 생긴 거야. 네. 잘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아기를 바라봤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모든 것의 시작. 일주일 후 다영이와 아기가 퇴원했어요. 집에는 아기 용품들이 가득했고 온 가족이 아기를 돌봤죠. 어머님, 준서가 울어요. 배고픈가 봐. 수유 시간이네. 네, 지금 줄게요. 다영이는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수유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야. 이게 가족이구나. 민준이도 옆에 앉아 아기를 바라봤어요. 다영아, 힘들지? 괜찮아요, 오빠. 우리 준서 보면 안 힘들어요. 고마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알아요. 오빠 최고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한 달 후 100일 사진을 찍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온 가족이 모였죠. 자, 준서 할머니가 안아볼까? 사진사가 말했고 저는 준서를 안았어요. 준서는 제 품에서 방긋 웃었어요. 어머, 웃었어요. 다영이가 소리쳤어요. 진짜 웃었네. 민준이도 신기해했죠. 자, 다들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저 민준이, 다영이, 그리고 준서. 완벽한 가족 사진.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그 사진을 걸었어요. 책상 위 남편 사진 옆에. 여보, 봐. 우리 손자야. 저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지? 민준이 닮았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여보, 나 이제 행복해. 진짜 행복해. 민준이도 좋은 사람 만났고 손자도 생겼고. 우리 가족 다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게 당신이야?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여보. 함께 해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집 근처 공원은 조용했고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죠. 많은 일이 있었어. 서아와의 싸움, 민준이와의 갈등, 언론의 공격.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갔어.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응, 산책 중이야. 어머니, 빨리 오세요. 준서가 할머니 찾아요. 정말? 금방 갈게. 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걸음이 가벼웠고 마음도 가벼웠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준서를 안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서 봐요. 할머니 보니까 웃어요. 우리 준서 할머니 알아봐? 저는 준서를 안았어요. 준서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방긋 웃었어요. 세상에, 정말 웃네. 어머니를 제일 좋아하나 봐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최고거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거실에서는 다영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래, 지금 갈게. 저는 준서를 안고 식탁으로 갔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행복이 가득했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